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이 S북카 감금 사건은 그 전주 최씨 상고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그 문성공개 전주 최씨 가문에서는 그 가문이 시작되는 초기 첫 무렵에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S북카 감금 사건의 그 핵심 인물, 전라도 알림사 정지상, 이 전라도 알림사 정지상의 열전이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상 열전을 통해서 정지상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도 상대방 인물인 그 S북카는 또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북카 감금 사건은 전주 최씨가 금마제에 정착한 이후에 발생한 그 순환의 3대 사건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684년에 대문을 처형하면서 그 고구려 윤민을 전부 전라도 남쪽 지역으로 삼인했던 그 금마제 폭동 사건, 그리고 서기 900년에 그 후백제를 건국하고 귀족이 됐다가 936년에 후백제가 망하면서 고려 조정에서 박대받았던 사건, 그리고 1355년에 전주목이 전주 부곡으로 강등되게 된 사건, 이게 이제 S북카 감금 사건이죠. 이 전주목은 최고지방행정기구에 지금으로 보면 광역시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부곡은 최하지방행정기구, 여기 천민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목은 고려 최고지방행정도 아니고 부곡은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부곡에는 과거 응시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전주목이 전주 부곡이 된다는 얘기는 전주 주민 전체가 천민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통상 이 부곡으로 만드는 사건은 반역 사건, 그 고을에서 역적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부곡으로 강등을 시키죠. 결국은 전주가 부곡이 되면 전주에 사는 모든 주민, 양반, 향리 할 것 없이 전부가 부곡인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전주 최씨 가문에 끼친 영향을 한번 추정해 보면, 여기에서 전주 최씨 가문이라는 것은 문성공개 가문을 말합니다. 이게 그 문천공개 가문에도 이런 영향을 끼쳤을 건데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열공개는 충청도 쪽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염사공 최용생이 진주 목사배설을 벌이고 사천에 응거를 하게 됐죠. 대후군공 최용각이 금교 대후군이다가 수졸로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판사공 최용갑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됐고 3세 동정공 최의린이 요절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알염사공파, 대호군공파, 판사공파, 중랑장공파가 다 관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네 개 사건이 S북카 감금 사건하고 1, 2년 상관으로 다 벌어졌어요. 그때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성공개, 문천공개 가문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건의 중심인물 정지상이 어떤 사람이냐, 전라도 알림사니까 한 5, 6품 배설되는 거죠. 그는 정지상인데, 알림사라는 거는 6개월 정도의 임시직이에요. 말하자면 안, 살핀다, 렴, 청렴한가, 청렴한 게 수령들이 청렴하게 다스리는지 살펴보러 파견된 사람이 알림사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도를 삥 돌면서 살펴보고 이제 그만두는 임시직이죠.
담당 도를 순회하면서 수령을 평가해요. 근데 지금 SFK 감금 사건의 중심에 정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사 정지상 열전을 통해서 정지상이 어떤 사람인가, SFK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열전 정지상전을 보겠습니다. 정지상은 하동정씨다. 누이동생의 배경으로 원나라 조정을 들락거릴 수 있었다. 여기 누이동생을 배경으로 했다는 걸로 볼 때 이 누이동생이 아마 그 공녀로 끌려가서 그 원나라에서 그 궁녀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추정을 해요. 뭐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누이동생 배경으로 원나라 조정을 들락거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정지상의 누이동생도 그 공녀로 끌려갔지 않았는가, 그랬다가 그 궁녀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하여 공민왕을 모시는 측근이 되어 원나라까지 수행하여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공민왕이 그 원나라에서 이제 볼모로 잡혀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원나라까지 수행을 해서 공을 세우게 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정지상은 공민왕 쪽 사람이다, 공민왕의 측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공민왕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나서도 5푼뱃을 5, 6푼뱃을 밖에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측근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냥 공민왕 측근은 맞는데 최측근은 아니다. 공민왕이 즉위하자 정지상은 여러 벼슬을 거쳐서 감찰 지평이 되었으나 사리에는 박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리 높은 벼슬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거가 사리에 박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사리에 박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주목해서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지상은 급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사 기록이 없어요. 누이동생이 원나라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누이동생이 원나라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아마 공녀로 끌려가서 그 뭐 궁녀나 이렇게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공민왕 측근 세력으로 벼슬이 5품관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가까운 측근은 아니고, 뭐 측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가까운 측근은 아니다. 핵심 측근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해요. 그리고 누이를 배경으로 출세한 아둔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고려사 정지상 열전에서 읽어지는 대목이죠. 기억해 둬야 될 게, 핵심 측근은 아닌 것 같고 누이를 배경으로 출세한 아둔한 사람이네,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전라도 알림사가 되어서 전라도 관내에 들어갔으나 전라도에서 힘있는 토호들을 만나자 다스리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여기서 세가라 그랬어요. 세력 있는 가문, 전라도에서 세력 있는 가문들을 만나자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다스리는 게는 고사하고, 매질과 노략질을 함부로 하며 여러 고을을 순시했으므로 전라도 인심이 정지상을 외면했다. 좀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이게 좀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뒤에 가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심이 정지상을 외면했대요. 당시 상황과 정지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력가 토호들을 다스리라고 내려보낸 게 알령사예요.
근데 세력가에게 아부하면서 앞잡이가 됐어요. 이게 후세의 사필이 폄하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사건을 주도한 주도 세력이 정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죠. 결국은 정지상은 세력가, 전주의 세력가에게 아부하는 앞잡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세력가에게, 전주에서 세력가에게 아부하는 앞잡이가 그 사건을 주도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지상은 사건 주도 세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국민항이 그 배원 정책을 벌리는데, 그 사건이 배원 정책을 벌리기 이전이에요. 이게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기철이 살아 있어요. 부원 세력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지상이 국민항의 속내를 다 알고 있을 만큼 이 배원, 앞으로 원나라를 배반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죠. 5분밖에 안 되는 벼슬이고 저 지방에 알렘사로 내려갈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후에 공민왕이 원나라를 배반하는 정책을 벌려서 기철이를 때려 죽이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없었다고 보죠. 그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사건을 저질러 버리면 기철이 눈치를 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렴사가 공민왕의 속내를 읽어서 일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무모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지상이가 이 일을 저지르는 걸 보고 기철이가 눈치를 채고 공민왕을 몰아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을 저지른 실체가 조정하고는 상관없는 토호, 지방의 토호라면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워낙 그 원나라에서 온 그 황관들이 막 지방마다 다니면서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토호들도 말하자면은 불만이 많았겠죠. 그런데 토호가 만약에 저지른 일이라면은 국민왕하고는 상관없이 라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추정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 일세포카 감금 사건은 알렘사가 혼자 주도하기에는 무지무지 무모하고, 또 그 당시에 공민왕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배원 정책, 요걸 알고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하는 사건이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